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네, 오늘은요, 비트코인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그러면 지금 이 투자 시장이 왜 이렇게 나쁘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들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네, 정말 온통 차트가 하락이었죠. 예, 그러면 왜 하락을 했는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AI 투자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증시가 많이 떨어진 거는 바로 AI 때문에 그래, AI.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제 평가가 지금은 너무 가대포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스닥이 빠진다는 것은 기술주들이 빠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나스닥이 좀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많이 빠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의 가격까지도 다 떨어졌죠. 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던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많이 만들어졌죠. 언제 어떻게 무역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관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최근만 하더라도 유럽하고도 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게 과세를 폭탄 내리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도 과세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다. 음, 라는 것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1월 20일인가요? 며칠 전에 바이비트가 해킹이 있었죠. 바이비트가 해킹이 있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내가 가진 자산들도 안전한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실제로 시장에 어느 정도 묻어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큰 손들, 큰 손들의 물량이 최근에 거래소로 많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물량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면은 팔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고요. 고래들의 지갑에서 대량의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가면은 고래들이 저 물량을 팔려고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많이 입금이 됐다. 그래서 이걸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거래소 입금이 된 걸 보면서 고래들이 매도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누가 팔았을까요? 거기에 놀란 개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큰 거는요. 예, 예. 무엇보다 큰 거는 그 지지 라인이 깨졌죠. 지지 라인이. 어떤 지지 라인이 깨졌을까요? 비트코인이 대부분 처음에 9만 달러였습니다. 9만 달러를 꽤 오래 지켜줬어요. 9만 달러는 지켜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9만 달러가 깨졌죠. 깨지면서 대량의 청산이 일어나면서 레버리지가 다 터지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노선을 봤던 게 7만 7천 불, 한 7만 5천 불, 7만 달러대였거든요. 7만 달러대를 지켜줄 거로 믿었던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대형 기관들이 평단가가 한 7만 7천 불, 7만 6천 불 정도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은 그 대형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들이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새 예,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요. 유동성이 없는 시기를 틈타가지고 실제로 대량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대량의 하락이 있으면서 결국은 6만 한 3천 불까지 빠지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고래들이 팔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투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보면 됩니다.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것은 내가 팔려고 파는 게 아니라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아라라고 미리 예약을 해놓게 되거든요. 내 밤 사이에 이런 예약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가격 하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어저께 1억은 지켜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저녁 방송만 할 때도 1억 200만 원, 1억 300만 원 정도에서 좀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괜찮게 나와서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실물경제 위기로 받아들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1억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금이랑 은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동안 금이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되게 단순해요. 비트코인이 현금화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도 현금화 시키는 게 코인만큼 빠르지 않죠. 금 같은 경우도 현금화 시키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죠. 가장 빠르게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오늘 금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어저께도 많이 떨어졌고요. 국내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죠. 결국은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원래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셧다운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준에서도 어저께 고용 지표가 있었겠지만 그건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 때 미국 고용 보고서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럼 이게 좋게 나오는 거야, 나쁘게 나오는 거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고 있다 라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낙업이 풀리는 코인들도 좀 많아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크게 안 갖고 있지만 제트캐시, 인피니티 같은 코인들은 물량이 좀 풀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 조심하자. 일단은 7만 불을 빨리 회복하는지 회복하지 못하는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설프게 매수하는 거는 조심하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근에 코인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저께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 AI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들이 앞으로의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투자금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AI 개발을 하는데 재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어제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에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챙기지 않고 다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들 역시도 어저께 AI 주가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거 비트코인은 얼마로 회복해야 된다? 7만 불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 시간대는 7만 불을 회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도 또 속는셈 치고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코인 시장에는 희망이 없을까? 희망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개미들은 모르는 고래의 속마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찐바닥인지 대들개 바운스인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떠냐. 지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뉴스는 더 떨어진다 얘기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진 고래들이요,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27만 개 사들였습니다. 27만 개. 약 23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래들이 매집을 할 때요, 한 달 동안에 27만 개 비트코인을 사들인 거는요,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가장 큰 매수세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한 달 동안에. 개미들은 엄청나게 투매를 했지만은 고래들은 사고 있었다. 오빠님 근데 어떤 뉴스 보니까 고래들 팔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1000개 이상 비트코인 들고 있는 고래들.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27만 개를 매집했다라는 거,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개미가 던지면 고래는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개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투매를 할 때, 큰 고래들이 매집을 할 때는요, 언제 나왔었다? 항상 진짜 찐바닥, 진짜 찐바닥이었을 때만 나온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 가지 지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포탐욕 지수가 12에서 14예요. 보통 이러죠. 10이 극단적인 공포까지 오면 빨리 팔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에는 명언이 있죠. 공포에 살아.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10에서 20 아래, 그러니까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요, 역사적으로 항상 찐바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찐바닥이었을 때만 2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바로 극단적인 공포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아까 좀 마음이 아팠던 흡성비트님께서 4년 만에 존버하다가 물량 파셨다고 하는데, 뭐 그 선택도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면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돈 안 벌어도 되니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더 이상 신경 안 쓰면 좋겠다는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개미들이 가장 큰 투매를 합니다. 버티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도 극강의 공포 속에 있다. 그만큼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바닥 신호라는 게 있는데, 바로 RSI죠. RSI가 비트코인이 17 이하로 떨어진 게요, 오늘이 14, 17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RSI가 17까지 빠졌던 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3번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RSI가 17까지 빠진 거는 3번밖에 없었고, 그 3번 다 상승장 이전에 찐 바닥자리였거든요. 근데 RSI 같은 경우도 14, 17을 찍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로 지금 자리가 실제로 바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진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청산이라고 얘기하잖아.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청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보통 유동성이 없어서 하락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할 거예요. 이 유동성이 없어서 하락했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진짜로 투매를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주 얇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다. 근데 이번 하락으로 통해서 롱 포지션, 쉽게 말해서 올라가겠다고 베팅했던 포지션들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미결제 약정이 50% 이상 증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라고 하잖아요. 시체들이 거의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갈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게 상당히 쉬워지겠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쉬워질 거다. 그래서 저항이 많이 없을 거다. 이런 거를 좀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용술처럼 그냥 조금만 밑에서 힘을 주면 빵 하고 V자 반등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큰 반등을 얘기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쉽게 떨어진 거는 쉽게 올라간다. 어렵게 올라간 거는 어렵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 나쁜 뉴스밖에 없죠. 특히 실업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무려 2만 건이나 넘게 나왔어요. 원래 예상치는 21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발표는 23만 건이 나왔죠.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를 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실업자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실업자를 많다는 거는 좋은 뉴스일까요? 나쁜 뉴스일까요? 당연히 배드 뉴스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반영하니까. 그런데 이게 나쁜 뉴스가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굿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왜 하냐? 근데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연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뉴스가 바로 어저께 나왔다는 거죠. 신규 실업수당 추가 건수가 예상치보다 무려 10% 이상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제가 어저께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가격 떨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나쁜 뉴스로 반영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 뉴스가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긍정적인 뉴스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느냐? 금리 인하가 되니까 사람들 여러분들도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높을 때 대출 받아요.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죠. 다시 말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면은 결국 나라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을 풀 수밖에 없겠죠. 돈이 풀리면 시장에 돈이 돌게 되고 그건 유동성이 되고요.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투자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듭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최고가를 찍고 있는 금에 투자하시겠어요? 최고가를 찍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저점을 찍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나라면 어디에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거기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은 금요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뭐예요? 주말에는 주식시장이 안 열리죠. 우리가 지난 주말에 많이 폭락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폭락한 이유가 바로 주말에는 거래량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버텨주는 게 ETF인데 ETF 상품 역시도 주말에는 열리지 않죠.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도 시장에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오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좀 생각해 볼까요? 아주 적은 자금으로도 유동성이 없어서 크게 폭락을 했다면 올라가는 것 역시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 쉽게 폭등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6만 한 6천 불까지 빠져 있는데요. 제가 7만 불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번 주말 안에 6만 7천 불에서 7만 불 정도 여기 자리를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좋은 관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망할까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망해서 가격이 떨어진 걸까요? 하락장은요, 개미들의 물량을 저렴하게 고래들이 사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죠. 다시 말해서 겁먹은 투자자들의 물량을 진짜 부자들에게 넘어가는 손바뀜 과정이다. 모두 개미 털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 때일까요? 살 때일까요? 지금 팔아서 뭐 남는 거 있어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방송 보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어떻게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뉴스를 찾아오던 데이터를 만들어 오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가보시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부터 있게 될, 저는 오늘부터 반등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있게 될 찐반등, 찐바닥 확인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역사적으로 2월달은요. 역사적으로 2월달은 항상 시장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